근데 초보가 어설프게 따라하면 오히려 공부하러 왔네 라는 것이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막상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려니 발길이 안 떨어지시죠? 누구는 중개사를 칭찬해라, 녹음기 하나로 해결해라 같은 팁이 넘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중개사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 5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맞장구 치는 방법 말고 딱 들어갔을 때 이분은 계약할 손님이네 소리 나오는 행동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이 왜 어렵냐면요, 진짜 알짜 정보는 공개 시장에 다 풀리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좋은 급매나 사연 있는 매물은 네이버에 뜨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 머릿속이나 수첩에 있다가 확실한 손님에게 먼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화폐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신뢰가 돈처럼 작동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병원을 가도 대충 아픈데요 라고만 하면 의사도 어디부터 봐야 할지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어디가, 어느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바로 진료가 빨라지고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중개사에게 내밀어야 할 부동산 시장의 화폐는 바카스가 아니라 이 3가지입니다. 명확한 예산, 그리고 확실한 데드라인, 결정력. 이 3가지가 딱 나오면 중개사는 이분은 확실하게 계약할 사람이네 하고 숨겨둔 정보도 훨씬 빨리 꺼내놓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문용어 몇 개로 승부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까지,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조건을 봅니다라는 이 한 줄이 나오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예약하고 들어가세요. 그냥 지나가다 들어가면 흘러가는 손님이 되기 쉽습니다. 예약을 잡는 순간 소장님도 브리핑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냥 구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개사가 현금은 어느 정도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쭈뼛거리다 하고 고민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중개사는 중간중간 이 고객이 진짜 부동산 물건을 계약할 고객인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현금은 3억이고요. 전세 만기가 6월 15일이라 그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랑 데드라인이 나오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판단이 끝납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가능하면 혼자 가세요. 수영장 밖에서 구경만 해서 수영 실력이 늘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면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동행자 마인드로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게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중개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가서 부딪히세요. 네 번째, 마음에 안 드는데도 괜찮은데요? 이거 하지 마세요. 중개사는요, 냉정한 피드백을 좋아합니다. 환기가 안 되네요. 리모델링이 아쉬운데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소장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최소 3곳은 가서 교차 검증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병원 한 곳에서만 진단받고 바로 수술대에 눕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은 내 전 재산이 걸린 대수술과 같습니다. 한 군데 말만 듣고 계약하면요, 나중에 그때 왜 한 번 더 안 가봤지? 이게 남고요. 같은 단지라도 부동산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 3곳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3곳 가서 같은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이 겹치는 부분과 갈리는 부분은 잘 기억해 뒀다가 여러분이 공부했던 부분과 비교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거 현장 체크가 아니라요, 사무실 들어가서 첫 30초가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초볼수록 티 안 내야지 하다가
여기 괜찮나요? 요즘 어때요?처럼 막연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 어디부터 맞춰야 할지 애매해지거든요. 대화가 겉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A단지 A아파트 관심이 있어서 들렀는데요. 제가 이 동네는 처음이라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오늘 단지 한번 둘러보러 왔는데요. 사장님 사무실이 보여서 들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일 시간대에 한가한 시간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는 6개월 뒤 전세 만기라 그쯤 이사를 해야 되고요. 예산은 뭐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A단지 A아파트 위주로 비슷한 가격대에서 수리된 집을 우선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 조건에 맞는 매물로 두세 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 매물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예약을 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거나 그리고 또 집주인이 바쁜 시간대거나 하면 제대로 된 매물을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이날에 볼 수 없더라도 다시 시간을 맞춰서 가면 되니까요. 우선 이렇게 현장을 가서 부동산을 들렀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부동산 매물도 다 봤다면 생각해 볼게요로 미지근하게 끝내지 말고요. 오늘 본 3개의 매물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계약 진행 여부에 대해서 답을 주기로 합니다. 초보여도 다음 액션을 정해 놓으면 소장님도 훨씬 진지해지거든요. 오늘 보여주신 집 중에는 세 번째 집이 방향이나 그리고 또 집 상태가 가장 괜찮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다만 비교를 위해서 주변 단지 한두 개 정도 더 참고해서 살펴보고요. 한 모레 오전까지 계약 진행 여부 말씀드릴게요. 동향만 파악하는 정도였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보여주신 집 중에서는 세 번째 매물이 방향 그리고 또 수리 상태가 좋더라고요. 다만 현재 급하게 나온 물건들만 거래되는 거 보면 지금은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2,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매물 변동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조건에 맞는 급한 매물이 나오면 먼저 꼭 좀 연락 부탁드릴게요. 저도 일정 맞춰서 바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커피 쿠폰 같은 것으로 소소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통 정보를 듣기 위해 뭔가를 사와서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로부터 물건을 받고 진짜 살 마음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해두면 중개사도 이 사람은 그냥 정보만 얻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초보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분은 솔직하네, 기준이 있네 라고 해서 대화가 훨씬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제가 중개하면서 느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중개사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기준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끔 이런 손님도 계시거든요. 물건만 좋으면 금액 상관없습니다. 좋은 물건 소개해 주세요.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면 본인이 말하는 좋은 물건이 뭔지, 예산은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 결정할 건지가 없어요. 그러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뭘 기준으로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결국 서로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언제까지 결정할 건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뭔지가 딱 보이면 중개사도 바로 진지해집니다. 이게 결국 서로 시간을 아끼고 좋은 정보를 더 빨리 얻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예약하고 가기. 둘째, 예상과 시기 먼저 말하기. 셋째, 혼자 가서 부딪히기. 넷째, 호불호 확실하게 말하기. 다섯째, 최소 3곳 비교하기. 이 5가지만 해도요, 어디 가서 절대 무시당하는 일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은 부동산 방문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데 한 발 더 나아가신 거예요. 이제 영상 보셨으니까 그동안 관심 있던 지역 부동산 한 곳만 오늘 바로 예약해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늘 알려드린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게 중개사님과 좋은 인연 만들어 좋은 물건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